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600일. 첫째, 그날 이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진 건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깜빡깜빡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그럴 수 있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질 않았어요. 2시간을 기다렸는데 연락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 1시가 다 돼서 경찰이 남편을 데리고 왔어요.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치매입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둘로 쪼갰습니다.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로요. 저는 그때부터 600일을 살았습니다. 아내로서도 아니고 그냥 간병인으로요. 오늘은 그 600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 이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말이 통할 때 미리 해뒀어야 할 것들. 진단받고 나서 처음 2달은 사실 남편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았어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고 날짜를 헷갈리고 그래도 대화는 됐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TV도 같이 보고 그냥 예전이랑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방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 누구야? 저는 그 말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웃으면서 물었거든요. 무섭게 물은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한 것처럼. 당신 누구야 하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말이 통할 때 해뒀어야 하는 것들을 제가 하나도 안 했다는 걸요. 재산 정리를 어떻게 할 건지, 요양원은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자식들한테 어디까지 알릴 건지, 마지막을 어디서 맞이하고 싶은지, 이런 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못 물었어요. 그런 말 꺼내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두면 안 됐는데 그냥 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가족 중에 이상하다 싶은 분이 계신다면 지금 당장 병원부터 가세요. 그리고 말이 통할 때 꼭 얘기를 나눠두세요. 그게 나중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릅니다. 셋째, 자식들한테 말하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진단받고 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이 서울에 살거든요.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하더니 바로 내려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내려오지 말았으면 했어요.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자식이 와서 아버지 상태를 직접 보면 그때부터 진짜라는 게 더 실감나니까요. 제가 혼자 알고 있는 동안에는 어쩌면 아직 아닌 척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아버지를 보더니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왔어요.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그랬어요. 엄마, 요양원 알아볼까?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엄청 화가 났어요. 근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실수였어요. 할 수 있다고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냥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후로 자식들도 다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넷째, 혼자 감당하는 밤. 치매 간병에서 제일 힘든 건 밤입니다. 낮엔 그래도 뭔가 하면서 버티는데 밤이 되면 남편이 달라져요.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어딜 가려고 해요. 문을 잠가도 손잡이를 흔들고 왜 문을 잠갔냐고 소리를 질러요. 이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울어요. 당신 나한테 왜 이러냐고 해요. 그 말이 제일 힘듭니다. 당신 나한테 왜 이러냐는 말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인데, 남편 눈에 저는 가두는 사람이 돼 있어요. 새벽 3시에 남편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이게 내 인생인가 싶습니다. 서럽다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멍합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잠이 들면 저는 부엌에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또 들어가서 잡니다. 그리고 또 아침이 오면 또 하루를 시작해요. 그게 600일이었습니다. 5째, 아무도 몰라줍니다.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몸이 힘든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몰라준다는 거예요. 주변에서는 그래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걸 혼자 하냐고요. 그 말이 위로인 줄 알겠지만 저한테는 위로가 안 됐어요. 그냥 또 혼자 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처음엔 다들 걱정해줬어요. 근데 1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더 이상 물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생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됩니다. 힘들다고 했다가 또 힘들다고 하면 징징거리는 것 같아서요. 혼자 삭히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혼자 삭히고, 잠들기 전에도 혼자 삭히고, 그러다가 눈물이 나면 그냥 베개에 얼굴 묻고 울다가 자요. 간병하면서 제일 많이 한 게 울면서 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간병 중이신 분이 계시다면 주변에 꼭 한 명은 털어놓을 사람을 만들어 두세요. 다 얘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힘들다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한 명이요. 그게 있고 없고가 정말 다릅니다. 6째 미안하다는 말을 들은 날, 어느 날 오후였어요. 남편이 낮잠을 자다가 일어났어. 저를 보더니 그랬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고생이 많지.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쏟아졌어요. 알고 있구나 싶어서요. 다 잊어버린 것 같아도 어딘가에 남아있구나 싶어서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많이 떨렸습니다. 그러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괜찮지 않았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다고 했어요. 그날 남편이 다시 잠든 다음에 저는 베란다에 나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왜 우는지도 몰랐어요. 슬픈 건지 다행인 건지 화가 나는 건지 그냥 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제가 제일 사람 같았던 날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냥 기계처럼 하루하루를 버텼거든요. 7째 요양원을 결심하기까지 600일째 되던 날, 저는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고요. 이렇게 가다간 환자보다 보호자가 먼저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요. 그 말 듣고 처음으로 요양원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죄책감이 너무 컸습니다. 내가 남편을 버리는 건가 싶었어요. 평생 같이 살았는데 내가 힘들다고 거기 보내면 나쁜 사람인가 싶었어요.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힘들었지. 얼른 알아볼게 했어요. 근데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울었어요. 죄책감이 없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쓰러지면 남편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더 나쁜 일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내가 살아야 남편 곁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8째, 지금 간병 중이신 분들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죄책감 갖지 마세요. 요양원 알아보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도움 요청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힘들다고 말하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간병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안 해줘요. 그냥 묵묵히 하는 게 미덕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지치면 쉬어야 해요. 내가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울어도 됩니다. 혼자 베란다에 나가서 울어도 되고, 차 안에서 울어도 됩니다. 울고 나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 그게 버티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혼자 감당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그래도 오늘 하루 버텨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채널에는 60대 이후의 삶을 함께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많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도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요.